네, 진산호입니다. 58회 한능건 기본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탐구활동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몽양 여운형의 생애와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운형 선생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자, 신한청년당의 지도자로 활동한 내용,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의 주도 과정 및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분께서 이제 뭐 신한청년당 이것도 있고 좌우합작운동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 요 단체를 결성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광복되던 그 시점에 이제 치안 및 행정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그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배경인데 요 관련된 분이 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 파견된 배경이 뭐냐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고종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의, 192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농업 노동쟁의 사건이죠. 이 전남 신안군 암태도 지역에서 그 지주 문제철의 가혹한 그 소작료 수탈에 항의해서 이제 쟁의를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저술, 요거는 이제 박은식 선생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하셨던 분인데,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이런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53년 7월 27일 가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모습이다 라고 돼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그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끝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이거는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실제로 전쟁 중에 방공포로를 석방했죠.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전쟁 전입니다. 해방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라,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최가 된 게 미소공동위원회니까 이건 이제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라 옳지가 않겠죠. 자,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이게 이제 일사후퇴. 그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다라는 것도 역시 6.25 전쟁 중에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자료집인데, 자, 3.15 부정선거 항의,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단의 가두 시위,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 다음에 시민들이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1번인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김주열 학생의 사망, 이것도 4.19 혁명의 중요한 그 원인이 되는 일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김주열 학생 사망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게 그 2월 28일에 대구, 그 다음에 3월 8일에 대전, 그 다음에 3월 15일에 마산, 여기서 그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항의하는 이런 학생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 김주열 학생이 사망한 것도 3월 15일 마산에서 있었던 그 독재 반대 시위 때 이제 김주열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자,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 기빈 및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가에 들어갈 정부 대통령 이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즉 박정희 정부죠.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분 정부 때는 그 경제 관련된 업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나왔지만, 이제 또 있다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그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같은 게 같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 이제 같이 해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연관이 있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삼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낮았다라는 거죠. 삼저 호황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인데, 이 OECD 가입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금융실명제가 있어요.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시행. 이게 김영삼 정부 때고,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김대중 정부, 미국과 체결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중국과 체결한 거는 박근혜 정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2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쭉 읽다 보시면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많을수록 글자 크기가 크다. 근데 금융실명제가 제일 크게 돼 있네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김영삼 이분은 그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이제 현대사의 산 증인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 YH 무역 사건과 관련이 돼 있죠. 이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폐업을 하니까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당시 신민당의 당대표가 김영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유신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제명이 된 거고, 이제 여기 문민정부, 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수립됐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정부들이 대부분 다 군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요거고, 이 이제 문민정부 수립 이전에 3당 합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당이 그 여소야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여당이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야당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여소야대의 국면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두 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그게 3당 합당이고,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에 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이분이 이제 그 여당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문민정부를 수립했다는 거고, 이 금융실명제가 이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업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추진했던 업무 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었고,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랑 그 다음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다. 요게 역사 바로 세우기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다 앞선 영상에서 그 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하면서 머리 부분을 이제 발밑으로다가 전시하게끔 남겨놨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자,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 성과랑 남북 경제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두 분을 보고 이제 이 정부를 알았는데, 이 개성공단 방문,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있었던 정부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이 사진의 요 두 분, 왼쪽에 계시는 요 파란 넥타이 이분이 바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고, 옆에 계시는 이분이 그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로 보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통일 노력을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4번 14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요게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 북한의 그 국방위원장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나온 게 14남북 정상선언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의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하고 평양에서 만났던 게 1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14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과 14남북 정상선언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가족의 최초 상봉은 전두환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거는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역시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사회적 차별 극복 노력이래요. 자, 서울에게도 청요직을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서울 통청운동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이제 뭐 정조 같은 분들은 왜 그 서울 출신이었던 뭐 유득공, 박제가 이런 분들을 그 규장각 세워가지고 거기 검사관으로 기용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다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라. 조선 형평사 나온 형평운동이죠. 요거는 이제 192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만적의 난인데, 요 만적의 난은 그 최씨 무신 정권 시기예요.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은 당연히 만적의 난이 가장 먼저고, 이 서울 통청운동, 그 다음에 형평운동 순 다, 가, 나,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8번. 밑줄근 섬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을 다녀왔다. 선장님께 들었는데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를 공포해서 이곳이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선착장에 멋있는 경찰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죠? 독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독도고, 그 다음에 요 진도는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 기억하는 걸로는 그 삼별초의 항쟁,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경환도를 반대했어요. 이 삼별초가 개경환도를 반대하면서 그때 이제 강화도에 남아 있었던 대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 반협박 해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탑승시켜가지고 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로 가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 왕족이었던 승화후 왕온을 왕으로 옹립해서 진도 용장성에다가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통 고려 정부가 여기다라고 내세워가지고 남해안 일대의 그 지역들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랑 몽골, 이제 개경 쪽에 있었던 고려 정부랑 몽골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진도까지 와서 전투를 벌이죠. 여기서 이제 삼별초 군대가 패하게 되고, 당시 배중손 장군이 전사를 하면서 이제 후임 김통정 장군이 이제 남은 병력들을 규합해서 제주도로 가가지고 항쟁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압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산도의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에 등장하게 되면 이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라는 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정약전 선생은 정약용 선생의 형님이죠. 그래서 이 신유 박해 때 그 천주교 그 박해에 연루돼가지고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정약전 선생께서 흑산도 지역에서 이제 많은 그 바다 생선들이나 뭐 해산물들을 보고 이게 이제 그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자산어보를 이제 책으로 쓰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볼게요. 우리나라 민속놀이인데, 자, 구멍 뚫린 동전을 천이나 한지로 접어서 싸고 여러 갈래를 찢어서 술을 너풀거리게 만든 뒤 이를 발로 차며 즐기는 놀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제기차기가 되겠죠. 요 도구를 우리가 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는 놀이기 때문에 제기차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2010년대나 이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들끼리 제기차기 놀이를 많이 했었죠. 이러면서 무슨 복불복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상당산성을 주제로 잡았다. 이렇게 발음이 어렵네요. 상당산성을 주제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모둠의 주제는 삼국통일 이후 설치된 서원경의 유래와 신라의 촌락문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모둠은 고려시대의 직지, 흥덕사를 주제로 정했다. 그 다음에 사모둠은 청년각의 구조와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서원경, 그러니까 촌락문서가 나온 이 서원경, 그리고 직지, 흥덕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청주입니다. 청주. 그 뭐 상당산성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청년각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서원경, 이게 이제 구조 오소경의 그 오소경 중 하나잖아요. 그 서원경은 청주, 그 다음에 그 중원경이 충주, 그리고 이제 북원경, 이 북원은 전통적으로 이제 원주, 강원도 원주죠. 그 다음에 남원경이 있는데, 이 남원경은 지금도 이름이 남원이에요. 전북 지역에 있죠. 또 하나의 오소경은 이제 금관경.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김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5개의 소경이 있었는데, 시험에서는 청주랑 충주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서원경, 중원경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이 촌락문서는 민정문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지 흥덕사, 이 흥덕사가 청주 흥덕사죠. 청주 흥덕사에서 이게 공민왕 시기쯤인데 직지 심체 요절, 이게 이제 줄여서 직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 청주가 되겠고, 이제 다른 지역 살짝 말씀드리자면 요 상주는 옛날에 사벌주라고 불렸어요. 사벌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종 애노의 봉기, 신라 하대에 있었죠. 진성여왕 시기 원종 애노의 봉기가 이 상주 사벌주 지역에서 있었고, 이 원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원경이에요. 요 원주 지역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북원경 지역, 통일신라 시기에 북원경 지역에서 있었던 호족 중에 양길이라고 있는데, 이 궁예가 요 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 북원경 지역에서 이 궁예가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강원도 일대를 장악하면서 후고구려의 건국으로 나가게 돼요. 물론 이제 후고구려가 처음 세워질 때 수도는 송악지방, 즉 개성 쪽이었지만, 이 궁예가 세력을 키우면서 성장했던 지역이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 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주는 완산주라고 불렸는데, 구주 중에 하나였죠. 이 완산주 지역에서, 이건 뭐 나오면 바로 견원의 후백제 건국, 이게 이제 완산 후백제의 수도죠. 이게 이제 완산주 전주 지역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게 전주 이씨랑 관련된 이성계. 전주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죠.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 이성계 집안이 처음에 이제 전주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의 그 지방관하고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거듭해서 동북면 지역까지 갔다가 이성계는 거기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자추는 쌍성 총관부를 고려의 땅으로 수복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지역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58회 한능검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설 강의는 심화 수준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심화 시험까지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